밥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안 좋다는 말도 있긴 하던데. 스트레스 약인가 봐요. 물을 왜 많이 먹여야 됩니까? 그 약이 되게 특수하게 어르신들 또는 장애인들을 만나고 있어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사회일수록 약사들의 직능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일본은 절반이 넘는 약사들이 가정으로 방문하는 일을 병행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노인과 장애인들이 사는 집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그들을 만날 수 있는 복지관으로 찾아가기도 하는 이 약사. 올해만 벌써 44번의 복약 상담소를 열고 430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약국에서 하루를 보내는 보통의 약사들과는 조금 다른 상황. 그의 하루를 함께 하시죠. 아니, 중성지방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중성지방만 높대요? 중성지방이라고 해서 꼭 기름 먹어서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식사 중에서도 밥의 비율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 밥은 잘 먹고. 예, 탄수화물이 원래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좋은 재료인데 그게 좀 많으면 기름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요. 그리고 운동하셔야 되고. 운동을 안 했어요. 예. 다리 골절되고. 아, 그러시구나. 최근에 올랐으면 그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운동 다시 시작하세요. 이거 처방전. 저는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다가 수능 성적에 맞춰서 약대를 오게 됐거든요. 처음에 약대에 올 때는 사실 이런 약사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약사라는 직업을 되게 재미없게 생각을 했어요. 정해져 있는 처방전대로 약을 짓고 나는 늘 한 곳에 있으니까. 근데 막상 약국을 운영을 하면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고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다이나믹한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약국을 한 자리에서 10년이 넘게 운영을 했는데, 약국에 오시던 단골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거동이 어려워지고 질환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정으로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약국에 오실 때는 잘 몰랐던 점들을 집으로 찾아가니까 보게 됐어요. 살고 있는 집의 위치나 아니면 영양가가 너무 부족한 음식을 보면서 사실은 약물만으로 사람이 행복해지고 또 건강해지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약국을 나서는 약사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죠. 문턱이 가장 낮은 의료기관인 약국. 한 자리에서 10년이 넘게 약국을 운영하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된 박상원 약사. 이 가치에 공감하는 약사들과 함께 늘품가치라는 비영리 조직을 만들었고, 주민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약사라는 의미로 마을 약사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30명 정도의 약사들이 기본 직장을 갖고 있지만 연차를 써서 오거나 하루 쉬는 날에 마을 약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관악구 안에 있는 유일한 시각장애인 복지관이고, 그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점자 표시가 되어 있는 약이 한정적이어서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제약받고 있고, 그렇다는 점에서 약사들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한 장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박상원 약사와 마을 약사들은 의료정보에 있어 소외되기 쉬운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복약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올해만 벌써 44번째 복약상담소인데요. 어르신들이 손꼽아 기다린 이 시간,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저는 박상원 약사라고 하고요. 신림역 쪽에 늘품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약사기도 해요. 7월 달에 장루를 제거하고 보건 수술을 이제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식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이제 바나나 같은 거 괜찮은가요? 네, 바나나는 마그네슘이라는 게 네. 좀 많은 과일이거든요. 네. 마그네슘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데 좋거든요. 네. 특히나 이렇게 시각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긴장도가 되게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좋은 보충제가 될 거예요. 이제 빵이나 밀가루 음식은 먹으면 안 좋죠. 그런 게 안 좋죠. 근데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주식이 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한 네. 가지 더요. 네. 저는 밥 먹을 때 짠 반찬하고 사과하고 같이 먹어버려요. 음. 그러면 이게 그 짠기가
약간 희석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나 내가 잘못하고 있나 아니에요. 싶어서. 그런 방식은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한 가지 정정할 건 전체 짠기가 중요해요. 짠 거 먹고 물 먹고 농도를 맞춘다 이런 거는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 사람 말 들리고 저 사람 말 들리고 하니까. 네, 잘 오셨어요. 제가 보건소가 네. 서 있잖아요. 코로나나 독감 예방 접종하면 맞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치료받으래요. 백신이 약해진 균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치료받는 것 때문에 면역이 약해져 있으니까 약한 균에도 그냥 아파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놔주시는구나. 아니, 그 남들 다 맞는 거 못 맞는다고 하니까 좀 속상하셨죠. 어머니 먹고 있는 약 들고 오신 게 하나가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골다공증 약. 예. 주의해야 되는 게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 약. 근데 선생님 저기 물을 왜 많이 먹여야 됩니까? 그 약이 되게 특수하게 일주일 동안 효과를 내는 약이에요. 물이 좀 적게 먹잖아요. 그럼 위장이 나빠져요. 한 컵 드시면 돼요. 한 컵. 한 컵? 한 컵. 그리고 또 이제 고지혈증약, 칼슘약 이렇게거든요. 근데 이제 칼슘약이 또 위장을 좀 건드려요. 그래서 얘도 약 먹고 물 한 컵. 이렇게 하시면 훨씬 속 편하실 거예요.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지약물 복용자라고 하는 약을 5개 이상 드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가정 방문을 했을 때 한 집에서 버려야 되는 약이 3kg가 넘은 적도 있었어요. 사실은 건강에 유익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인데 개수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위험률이 급증한다라는 통계가 있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하루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는 260만 명. 약 하나의 부작용을 또 다른 약으로 막으면서 악순환 처방,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늘품가치의 마을 약사들은 정기적인 복약 교육과 상담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특히 상담을 통해 찾아낸 복약 및 건강 문제는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찾아가는 복약 상담소는 한 30분 정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주민분이 갖고 있는 얘기를 충분히 좀 듣다 보면 그분이 일단은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는구나, 애정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갖고 물어봐 주는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더 마음을 다잡아야지,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많이 해주시거든요. 결국은 그 마음을 내는 거는 본인의 의지가 필요한 일인데 그 의지가 늘품같이 활동 속에서 연결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서 그 의지들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제일 기뻤습니다. 사실 약사로 살면서 직업으로서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진짜로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고 있는가, 사회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활동을 하면서는 직접적으로 그런 감사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고 또 상담이 끝났을 때 훨씬 더 밝은 얼굴로 떠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럴 때 정말 이 일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상담을 모두 마치고 함께한 마을 약사들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가는 박상원 약사. 제일 주되게는 25년에서 우리가 좀 바꾸고 싶은 거, 개선하고 싶었던 것들을 같이 의견을 모아보는 게 오늘 회의의 제일 큰 목표입니다. 마을 약사들의 활동의 지속성을 만들기 위해서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임금을 받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비영리 활동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참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약사들의 활동비가 많은 부분 기부에 좀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부창을 보면 당장 시급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저희 마을 약사들의 활동이 간접적인 지원이고 교육과 상담을 통한 변화라고 하는 것이 단숨에 이루어질 수 없는 활동이라서 사실은 적은 비용으로 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약사로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한 길로 갈 수 있었는데 그거를
포기하게 된 이유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저로서는 제일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이 길을 오게 된 거고 가치 있는 사람 그리고 대체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근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저뿐만 아니고 많은 약사들이 약사로서의 어떤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 약국이나 병원에서 참 많은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귀결이 돈으로 되는 보상은 아닐지라도 사람을 정말로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진 약사들이 모이는 공간이 이제 늘품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마을약사라고 하는 것이 엄연한 직업이 되고 또 전국에 마을약사가 1,000명이 되어서 주민들을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